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R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RP는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3계층,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하는 프로토콜인데요. 먼저 이 어드레스를 보면 주소를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토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주소를 어떻게 변환해서 문제를 해결하느냐라는 걸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크게 두 가지 주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P 주소와 두 번째는 맥 주소입니다. 이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는 어떤 논리적인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나 내비게이션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목적지를 찾고 설정해서 그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목적지로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 IP 주소는 우리가 네트워크 상에서 사용하는 목적지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주소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IP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맥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맥 주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모든 어떤 장비들,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장비들에 붙어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에 부여된 고유한 그 장비만의 주소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 맥 주소는 그 장비당 딱 한 대만 고유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 맥 주소를 통해서 그 장비가 어디서 만든 건지, 어떤 장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통신할 땐 IP 주소와 맥 주소를 이용하는데요. 왜 그러면은 IP 주소와 맥 주소 이 두 가지가 통신을 할 때 모두 필요한가라는 걸 알아보면 IP 주소는 어디에 내가 데이터를 전달하느냐, 어디에 내가 이 정보를 서로 송수신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바로 이 IP 주소입니다. 그리고 맥 주소는 내가 이 정보를 어디에 전달했어. 그런데 그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느냐가 바로 이 맥 주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택배를 보낸다고 가정을 하면은 택배를 보낼 때도 우체국이나 편의점에서 항상 그곳에 받는 사람의 주소와 받는 사람의 이름을 꼭 써주는 것을 꼭 써주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도 이렇게 받는 사람의 네트워크 상에서 그 사람이 받을 장비의 주소와 그 장비가 누구인지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 주소를 꼭 같이 넣어야만 그 장비와 서로 데이터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을 때 주소를 변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면은 이 IP 주소와 맥 주소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통신을 할 때 내가 상대방의 IP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상대방의 맥 주소만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그래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IP 주소를 통해서 내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보낼 것인지 알아오는 기술을 A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한다라고 해서 Address Resolution Protoco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맥 주소는 알고 있어. 누구에게 전달할지는 알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경우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반대로 이 ARP를 역으로 한다 그래서 RAR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역으로 맥 주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아오는 기술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ARP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잠시 뒤에 간단한 한 네트워크를 구성도를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장비 간의 ARP 그런 어떤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ARP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간단한 구성도를 통해서 AR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스위치가 있고요. PC1, 2, 3, 그리고 PC4가 이렇게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4대의 PC는 모두 192.168.0.0 네트워크대에서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PC1에서 여기 PC3로 PC1과 3가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C1에서 3로 데이터를 보내려는데 이제 현재 상황은 PC1이 PC3의 이 맥 주소, IP 주소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PC3의 이 맥 주소를 현재 PC1이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대역에서 PC3와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ARP 요청을 보내서 이 PC3의 맥 주소를 알아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ARP 요청을 보낼 건데요. 이 ARP 요청을 보내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장비들에게는 ARP 캐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ARP 캐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ARP 요청을 보내기 전에 내가 보낼 곳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내가 이미 알고 있는지 혹은 미리 저장해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캐시에서 먼저 내가 PC3의 IP 주소와 맥 주소가 매핑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없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기서 ARP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RP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요청을 할 때는 이 스위치에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이더넷 프레임을 보내는데 그 이더넷 프레임 안에 있는 맥 주소를 살펴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면은 목적지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프레임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프레임 안에서는 그게 이제 타겟 IP 그리고 타겟 맥 주소, 타겟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에서 그 목적지의 IP 주소와 맥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타겟의 IP는 들어가 있습니다. PC3의 IP 주소를 알기 때문에 타겟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내가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 ARP 요청 안에 있는 타겟 맥 주소, 목적지의 맥 주소는 PC3가 아니라 여기 제가 미리 써둔 이 맥 어드레스 브로드캐스트 주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주소는 모든 맥 주소로 다 전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이제 내가 목적지 맥 주소에 넣어서 ARP 요청을 하게 되면은 스위치에서는 이걸 받아가지고 스위치는 2계층 장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맥 주소를 보고 이걸 어디로 보낼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스위치가 프레임을 열어서 내가 맥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브로드캐스팅 주소네? 브로드캐스트를 하라고 하네? 해서 이 주소를 보고 스위치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로 프레임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더넷 프레임을 전달하게 돼서 PC2로도 보내게 되고 PC3로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된 PC4 모두 다 이 ARP 요청 온 것을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C2, 3, 4가 모두 다 이제 이더넷 프레임을 받으면은 받은 프레임을 열어봐서 이게 나한테 온 게 맞나 하고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PC1에서 이 3에게 보낼 때 타겟 IP, 목적지 IP를 192.168.0.3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PC2나 PC4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을 열어보니까 뭐야 이거 나한테 온 게 아니네, 나의 IP 주소가 아니네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이 해당 프레임을 그냥 여기서 데이터를 폐기를 해버립니다. 나한테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폐기를 하고 굳이 응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PC3 같은 경우에는 요청이 왔는데 열어보니까 이 IP 주소가 내 거야. 그렇구나 해서 이 IP 열어보고 그 다음에 내게 맞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내 맥 주소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고 여기서 이 반대로
ARP 응답의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ARP 응답을 할 때에는 어떻게 가냐면 먼저 출발지의 IP 주소와 맥 주소는 PC3가 갖고 있는 이 IP 주소와 PC3의 맥 주소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는 이미 PC1에서 이 ARP 요청을 하면서 PC1 자신의 IP 주소와 맥 주소를 넣어서 ARP 요청이 온 거기 때문에 목적지를 설정할 때는 이제 반대로 PC3가 이제 목적지를 PC1의 IP와 맥 주소를 넣어서 이 ARP 응답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응답을 가면은 스위치에서 그 이전의 프레임을 열어서 확인한 뒤, 아, 여기 PC1로 보내라는 거구나 해서 이 응답 값을 다시 PC1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PC1이 PC3으로부터 이 ARP 응답을 받고 이제 열어보니까 PC3가 내 IP는 이건데 이 IP에 맞는 매핑되는 맥 주소는 이거야 하고 PC3가 응답을 해준 값을 확인을 한 후 이 값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ARP 캐시 안에다가 이제 여기에는 이제 맥 주소 그리고 IP 주소 등등의 값이 있는데 이 ARP 테이블에다가 이 값을 PC3의 IP 주소와 이렇게 맥 주소를 넣어서 그 값을 저장을 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추후에 이제 PC1이 다시 또 이제 PC3와 통신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이 캐시에서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PC3에 내가 보낼 그 IP 주소와 그 IP 주소와 매핑된 맥 주소를 이 캐시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캐시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아, 내가 보낼 주소는 여기고 받을 장비는 이 장비구나 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굳이 이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알기 때문에 ARP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전의 프레임을 스위치한테 넘기게 되고 이 스위치는 PC3의 맥 주소와 IP 주소, 맥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또 PC3로 바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 네트워크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ARP 요청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한 네트워크 안에서는 이렇게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 서로 이렇게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의 맥 주소를 받아오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 혹은 뭐 그런 다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서버들의 맥 주소를 과연 우리가 알아오게 되는가 혹은 알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네이버 서버의 맥 주소를 모르더라도 구글 서버의 그런 서버의 맥 주소를 모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네이버와 구글과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습을 통해서 그 실제 우리가 외부의 그런 그 서버들과 이렇게 통신할 때는 ARP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ARP 기본 동작 설명에 이어서 이번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실습에서 PC1에서 PC3로 제가 한번 핑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킷트레이스에 있는 시뮬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핑을 날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ICMP 프로토콜을 통해서 핑이 이제 가려는데 문제는 PC1이 PC3의 이 맥 주소를 현재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핑이 지금 ICMP가 실행되기 전에 먼저 ARP가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PC1에서 지금 이제 스위치 쪽으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이 이더넷 프레임을 살펴보면은 현재 이 프레임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 소스 부분이 이렇게 맥 주소의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C1이 PC3의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데이터 안에 바로 이 ARP 프로토콜의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현재 저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소스 맥 주소가 나오고 소스 IP가 나옵니다. 이 소스 맥 주소와 소스 IP는 바로 PC 1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타겟 맥 주소는 원래라면은 원래라면 이게 PC 3의 맥 주소에 이게 지금 PC3의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이 타겟 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겟 IP는 제가 여기 보이시는 PC3의 타겟 IP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로 조금 빼서 확인해 보면은 여기 이 맥 주소가 현재 이 PC1의 맥 주소고, PC1의 IP 주소가 여기도 소스 IP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목적지가 제가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스위치가 맥 주소를 보고 어디로 보낼지 판단하는데, 지금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는 받은 곳을 제외한 모든 네트워크에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PC2와 PC4는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X표가 쳐졌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보냈던 그 ARP 프로토콜의 그 목적지를 확인해 보면은 목적지가 지금 192.168.0.3인 PC3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PC2와 4는 이 데이터를 열어보고 나한테 온 주소가 아니네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C3는 이 데이터를 자기한테 온 주소가 맞으니까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제 ARP 응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PC3가 다시 스위치에게 전달을 해줬고, 이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은 보시면 현재 이더넷 프레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적지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지 주소는 바로 PC3에게 핑을 보냈던 PC1의 맥 주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PC1이 아까 ALP 요청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의 그 소스 맥 주소와 소스 IP 주를 보냈기 때문에 그걸 보고 PC3가 PC1이 내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 ALP 요청을 보냈구나. 그러면 나는 나의 맥 주소를 담아서 보내야겠다 해서 보낼 때는 이제 PC1에 이제 맥 주소를 담아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속에 들어있는 이 ARP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소스 맥 주소에 보면은 이 소스 맥 주소가 PC3의 맥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C3가 자신의 맥 주소를 담아서 다시 PC1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게 ARP 응답입니다. 네, PC1이 다시 이제 수신을 했고요. 수신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까 이제 멈췄던 ICMP, 즉 핑이 다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스위치로 넘어가는데요. 스위치로 넘어간 패킷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는 보시다시피 목적지 주소가 PC3로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도 ARP가 아니라 IP라는 이제 프로토콜로 다시 IP 헤더로 IP 프로토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달이 돼서 통신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다시 여기서 ARP 통신 이렇게 한번 마치고 나면은
PC1에는 ARP 테이블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어드레스, 해서 IP 이제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192.168.0.3이라는 이제 PC3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 PC3에 맥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PC1은 이제 만약에 다음번에 통신을 할 때는 이제 PC3의 데이터를 이렇게 ARP 캐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ARP 요청 없이 그냥 바로 PC3에게 데이터를 전송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 ARP 캐시가 존재하는 시간은 운영 체제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간이 한 3, 4시간 정도 돼서 길고, 그 다음에 운영 체제인 리눅스나 윈도우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짧은 한 30분 혹은 윈도우는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 ARP 테이블의 이 캐시에서 이제 데이터가 삭제되고 다시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내가 또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렇게 ARP 요청과 응답을 통해서 다시 이 ARP 테이블의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ARP의 기본적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의 같은 네트워크 상황을 임의대로 구성해 놓고 이렇게 기본 동작을 알아보았고요. 이거 이어서 이 다음에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의 PC에서 저기 네이버나 혹은 구글 같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때는 ARP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번에 ARP 기본 동작에 이어서 ARP가 실제로 이런 외부 서버와 통신을 할 때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C1에서 이렇게 스위치와 라우터를 겹쳐서 이 서버와 통신을 하려는데요. 지금 이 라우터는 내 PC 쪽에서 나가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연결된 라우터고, 여기 WAN은 이제 라우터와 라우터들 간에 연결된 이제 WAN 망입니다. 물론 당연히 실제로는 라우터가 이것보다 훨씬 많겠죠. 근데 지금 제가 오늘은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하나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버와 연결된 라우터입니다. 네, 그럼 바로 PC1에서부터 여기 서버까지 통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PC 172.16.0.2에 대한 맥 어드레스 주소가 현재 ARP 캐시 없으니까 바로 먼저 이제 ARP 요청을 날리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스위치 쪽으로 보내는데 이 이더넷 프레임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은 지금 데스티네이션 포트 그 목적지 맥 어드레스는 당연히 브로드캐스팅 주소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스는 PC1의 제 맥 주소, PC1의 IP 주소인데 여기 보니까 타겟이 저는 분명히 172.16.0.2를 향해서 통신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92, 168, 0.254 네트워크로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소는 현재 이 PC1의 게이트웨이 주소이고 이 R1의 F0/0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IP입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왜 게이트웨이 주소에 이렇게 타겟 IP가 잡혀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 ARP 통신은 기본적으로 한 네트워크 안에서만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네트워크 안에서 그 네트워크에 이제 통신할 때 그 네트워크 안에 이제 다른 장비의 맥 어드레스 주소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이렇게 내 한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전혀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외부에 있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맥 어드레스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외부로 나가기 위해서 항상 거쳐야 되는 게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외부랑 통신할 때에는 먼저 목적지가 게이트웨이의 맥 어드레스와 IP를 향해서 먼저 통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의 현재 장비인 라우터의 맥 주소를 먼저 가져오면서
이 게이트웨이 장비와 PC1 간의 ALP가 먼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할 때는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게 외부 네트워크 장비의 맥 주소가 아니라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가져온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하면은 PC2는 당연히 해당하는 주소가 아니니까 폐기가 되고, 이제 F0/0에서 데이터를 받고 다시 데이터를 PC1으로 돌려주면서 이제 PC1에서는 소스 맥, 이 게이트웨이에 맥 주소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을 하려면은 게이트웨이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ARP 요청은 절대 L3 계층 라우터를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갈 수가 없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로토콜이 ICMP로 바뀌었죠. 핑으로 바뀌고, 여기서 가는데 자, 여기서는 보면은 제가 아까 캐시를 다 지웠었는데요. 지금 이 라우터에서 바로 지금 라우터 간에 이미 서로 통신을 하면서 상대방의 IP 주소와 그리고 맥 주소를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라우터끼리도 서로 이제 통신을 하는 그 ARP로 통신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라우터들은 이미 서로 제가 아까 통신을 하게끔 만들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IP 주소와 맥 주소를 에 대한 정보가 서로 교환이 되면서 ARP 테이블이 이미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우터를 거쳐서 서버까지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서버에서 이렇게 라우터들을 거쳐가면서 최종적으로는 PC와 이렇게 통신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외부 네트워크와 통신을 할 때는 내가 이 외부 네트워크의 그 맥 주소를 외부 장비의 그 서버 장비의 맥 주소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의 맥 주소를 가져오게 된다. 네, 이게 오늘의 최종 결론입니다. 네, 오늘 ARP 실제 동작과 관련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